오히려 저는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작년 외고 국제고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입시에는 어떤 주요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 황금돼지띠 해 학생들이 치렀었던 2022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많으면서 동시에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공통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08, 09년생들이 치르게 돼 고입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서울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권 학생들이 쓰는 외고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외고 국제고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높은 경쟁률 부분은 학령 인구 증가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역시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경쟁률이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이제 명도계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명도계고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입시 이후로 처음으로 전체 경쟁률이 1.8대 1을 넘었습니다. 외고 경쟁률이 사실 근래 작년, 재작년 1.5대 1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기 때문에 이게 1.8대 1이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일외고나 한영외고들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와줬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가 1.34대 1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외고를 쓴 학생들 숫자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특징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높아진 경쟁률에 비해서 빡빡하지 않았었던 커트라인이 이번 입시의 또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덕외고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1.8대 1을 넘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8년도가 이제 그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커트라인이 속된 말로 굉장히 빡빡했었죠. 그때 제 기억에 명덕외고 영어과가 2학년 1학기 사회비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 영어가 다 올해인 학생들만 붙었었고, 그 다음에 불어과 같은 경우도 거의 2학년 1학기 국어비가 떨어질 정도였었고요. 그나마 제일 커트라인이 널널하다고 했었던 러어과가 3학년 1학기 국어비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명도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었던 과가 불어과인데, 명도외고 불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1학기 국어비까지만 떨어졌습니다. 3학년 1학기 사회에서 B 나온 친구나 아니면 2학년 2학기 국어에서 B, 2학년 2학기 사회에서 B, 2학년 1학기 국어에서 B, 2학년 1학기 사회에서 B 모두 다 아무 상관없이 면접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커트라인이 낮았었던 중어나 러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영어에서 B가 하나 있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면접을 보고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어머님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국어, 사회, 영어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성적에서 A가 나와주는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학년 성적에서 예를 들어 국어, 사회에서 B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외고를 적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만 A가 다 나와준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건 만약 영어에서 B가 하나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 대한 조정만 한다면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성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따로 메일을 이제 주시고 할 정도로 이 B가 있는 것들 때문에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국권자사 예를 들어 뭐 하나고 외대부고 뭐 이런 데를 쓰려고 한다면 B 쓰면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집니다. 그건 뭐 얄짤 없어요.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다 지금 A가 나와줘야 되는데, 외고 같은 경우는 학과 선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 사회, 영어가 모두 A이기는 해야 됩니다. 국제고는 단일 선발이고, 그 다음에 외고보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항상 외고보다 높습니다. 서울국제고는 일반 전형이 2.17대 1, 그러니까 2.2대 1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고는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학과 선발이어서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고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 4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역시 또 제 영상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3 자소서는 1500자 분량의 자소서를 적게 되고 크게 4가지 항목을 적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지원 동기랑 입학 활동 계획,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인성 영역. 자, 이렇게 4가지인데 외고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이제 하나씩 질문을 내주는 그 스타일이 작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뭐 내년 앞으로 외고 입시는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면접 스타일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자기주도 학습에서 2개, 지원 동기랑 입학 활동 계획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인성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사실 면접 질문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외고 면접을 치르는 경우들이 살짝 버거워하는 거는 시간 관리를 오히려 버거워합니다. 전국권 자사고 같은 경우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데는 면접 시간이 15분씩입니다. 그리고 상상 같은 경우는 수학 프리반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 시간을 20분 주고 들어가서 이제 설명 시간도 10분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및 인성망도 준비 시간 10분에 들어가서 면접 보는 시간 10분인데 명덕외고, 대원외고, 이화외고, 서울국제고 할 거 없이 외고 국제고들은 인당 면접 시간이 5분에서 6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국권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타임어택이 조금 더 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답변을 어쨌든 저희가 6분 동안 4질문을 답변을 하니까 한 질문에 산술적으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1분에서 1분 30초라는 시간 안에 또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엑기스가 담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주는 학교들에 비해서 약간 더 빡빡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 영상인 전국권 자사고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 질문이 쉽다고 해서 답변도 똑같이 쉽게 했다가는 그게 바로 떨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질문을 그냥 자소서를 보고 쉽게 내고 평범하게 면접관이 낼지언정 나는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저 깊이 있는 바닥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소서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외고 국제고 면접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고 국제고 작년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한 2-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그리고 특히 내년 09년생이 치르는 입시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의 경쟁률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학령인구 증가 때문이 아닌데요. 사실 이때까지의 모든 입시는 특히 중3 입시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와 기조를 맞춰가지고 움직였지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교육적 대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 그 변화들이 사실상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경쟁률이 오를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외고 국제고 입시 같은 경우 경쟁률이 전자사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준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학령인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